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간단한 한자 사료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고려시대 태조가 만들어냈었던 사심관 제도, 그리고 긴 제도,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보시면요. 자, 태조라는 네, 한자가 보입니다. 이건 뭐 워낙에 쉬운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도 18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18년 고려를 세우고 나서 한 18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만큼이나 우리는 또 쉬운 한자가 신라죠. 그리고 이제 신라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읽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제 뒤에 자, 요게 이제 금과 부 이렇게 되는데 뭐 하나하나 또 해석을 하려면 쇠금자에다가 스승을 뜻하는 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왕의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라왕 김부를 보통 경순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신라왕 김부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뒤에는 간단합니다. 왔다. 그리고 내릴 강자. 사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 문장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경주에서 개경까지 내려왔다. 뭐 이렇게 될 건데,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내릴 강자든가 아니면 항복할 항,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다 또는 내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자 계속 좀 눈여겨봐 두시고, 여기에서는 항복하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맞겠죠. 그래서 태조 18년에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였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제자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제외하다라고 할 때 제자가 되겠죠. 관직을 내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또 뒤에 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네, 제외하고서 이렇게 되는데 자, 신라국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제 A, 위, B 이렇게 하면 A를 빼고 B로 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요, 네,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로 삼았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제가 뭐 신자나 라자나 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사 경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네, 지금 뜻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좀 전제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사를 보면 수없이 나오는 글자들이니까 그래서 신라국을 없애서 네, 경주라고 하는 하나의 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 요거는 이제 사자가 되겠는데요. 보통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사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되거나 뭐뭐 하게 하다. 항상 이 두 가지로 계속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게 하다 또는 이제 사신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자, 뒤에 무슨 글자가 또 나오느냐 하면 네, 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 김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겠죠. 그러면 부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글자가 할위자고 그 다음에 이제 본주에 네, 본주라고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글자가 나오죠. 자, 이겁니다. 자, 일사자에다가 뭔가 심사하다 할 때의 심자인데 여기는 뭐 일을 심사하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일을 심사한다라는 의미로서 한자를 만들었겠지만 우리는 그렇죠. 고유명사로서 사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문장은요.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로 만든 다음에 그 경주를 지금 본주라고 불렀겠죠. 그 본주의 사심관으로 하게끔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심이라는 글자를 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지우면서 한자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태조 18년에 신라왕 김푸가 와서 항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로 했다.
경주로 삼아서는 그 김부를 본주, 경주의 사심으로 제일 앞에 사자로 하겠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사심관 제도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다음 한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가요. 네, 알지자부터 나오네요. 자, 이 알지자도 우리가 좀 충분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는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알다라고 하는 글자로서 쓰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어떤 관직명이 나온다면 이거는 관직과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관하다, 관리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관직명 앞에 붙이는 하나의 명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어떤 관리 또는 주관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직명에 붙을 때도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두 번째 즉 버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장, 부반장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뭔가요? 호장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부호장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가호자, 지호자에다가 장장자인데요. 결국 그냥 또 두 번째 호장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부호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뭔가요? 네, 뭐뭐 이하 그리고 상자 쓰면 뭐뭐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직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관관자에 직업할 때 직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직이라고 역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 여러 등자죠. 등등 할 때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일사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부호장 이하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을 일하게끔 관리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을 하게끔 관리를 한다. 따라서 결국은 이 사심이라고 하는 관직이 자, 사심이라고 하는 관직은요. 아주 중요하게 어떤 일을 한다?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계되는 어떤 일들을 한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한자를 한번 보시면 어라는 한자죠. 그 다음에 시, 뭐 오를 시자도 되고 이 시자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역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여러 공신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참 여러 가지로 보아왔는데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네, 제가 회의할 때 여러 가들의 회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회의 이렇게 그대로 고유명사처럼 쓰기도 하죠. 예, 그때 쓰이는 글자가 이 여러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 역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의 신하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신들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대로 제 공신이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또 역자가 있습니다. 또 역자. 역시 할 때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효과할 때 효자죠. 그래서 효과할 때 효자인데 보통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본받다. 자, 이런 의미가 사용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장으로 해석이 될까요? 자, 어시 요거는 이제 그냥 이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 공신들 역시 본받았다. 그것을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이것이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어조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네,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볼까요? 자, 요 어시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지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나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공신들이 역시 본받았다. 이거 5글자만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할위자가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주라고 해서 아까 본주라고 하는 것이 경주에서부터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경주와 같은 것들을 하나의 본주로 삼는다면 다른 주도 본주로 삼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러 공신들이 그걸 따라 했다라고 했으니까, 본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경주 외에 곳곳에 본주를 만들었겠죠. 그렇게 본주로 만들어서 그 공신들을 뭘로 삼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심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사심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작할 시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선생님들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지겹도록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실은 문법이 가장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쉽고 그래서 뚜렷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만 우리나라 말처럼 뭔가 조사가 붙는다거나 이런 식의 문법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냥 이제 그대로 단어들을 쭉 연결해서 그게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중국어도 역시 한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 문장으로서 만드는 연습, 네,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물론 그 기반에는 한자 하나하나를 아시는 게 역시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배경 지식. 그래서 주요 키워드들을, 네, 봐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지우면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서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의 일을 주관하게 또는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어시, 이에, 그 다음에 여러 공신들이 역시 본받았습니다. 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을 그 본주의, 그 공신들의 본주가 되겠죠. 본주의 사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심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빨간 줄 남아있는 이 사심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들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사심관 제도라는 것이 고려 태조 왕건이, 네, 호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라는 것 정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역시 이 사료 내용에서 그 시작은 바로 신라왕, 즉 경순왕이었었던 김부로부터 시작한다 는 것도 역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심관 제도였고요. 이어서 긴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긴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으로 한번 쭉 봤을 때 어려운 한자는 역시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이는 한자가 그 기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무엇으로? 고유명사로 좀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긴 제도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긴 제도 할 때 기인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나라 국자에 처음 초자에 그 다음에 뽑을 선자죠. 그 다음에 이제 향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시 우리는 고향 향자에 벼슬아치리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각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계층으로서 향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향리라고 하는 이 한자를, 네, 기억을 해두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사자하고 굉장히, 네, 비슷하죠. 우리가 원래도 이것도 뭐 역사사사, 네, 역사사라고 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읽을 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에다가 획 하나만 더 있으면은 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글자는 자제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한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인은 국초의 향리의 자재를 뽑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이 글자가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뭐 자질을 논한다라고 할 때 어떤 질이라고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어쨌든 자질이나 그 다음에 인질 이 두 가지 의미로서 보통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는 그렇죠, 인질의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뒤에 거랑 합쳐버리면 서울의 인질로 하였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보면서 뜻을 해석을 해보면요. 기인은 국초의 향리의 자재를 뽑아서 서울의 인질로 삼았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차자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준비하다. 말 그대로 준비죠. 그래서 유비무환, 뭐 이럴 때도 이 비를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할 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자인데, 이 고자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이 뭐 삼고, 초려, 이때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생각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생각하고 자문하고, 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랑 연결해서 보면은 역시 뭡니까? 고문해가지고 생각하고 묻는다라는 물을 문자인데요. 이걸 또 역시 뜯어서 생각하고 묻는다라고 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자문을 하거나 고문관으로서 뭔가 생각을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고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고문입니다. 자, 역시 하나하나 뜯어버리면 생각할 고자에 물을 문자입니다. 자, 기억 한번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향의 일,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 기자에, 그 다음에 골향자에 의, 그 다음에 일사자. 그래서 그 골의 일을 고문하게끔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을 위자죠. 약간 이게 날림체처럼 써져 있는데, 요 글자죠, 요 글자. 네, 그래서 일을 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역시 뭐가 있습니까? 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기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시 깔끔하게 지우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그 기자입니다. 자, 갑니다. 기인은 국초의 향리의 자재를 선발을 해서 서울에서 인질로 삼았고요. 또 찾자 또한, 네, 그 마을 기향지사, 그 마을의 일에 대해서 고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인이라고 이른다 라고 하시면 기인제도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태조 왕건이 각 지역의 호족 세력을 흡수 통합 견제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의 한자 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로부터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소와 유양소로 또 분화 발전한다, 그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죠. 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유양사고 경제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심관 제도하고 기인 제도도 다시 한번 더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기인 제도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까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태조 왕건의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한자들도 또 역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뭐 사심관이라든가 기인이라고 하는 한자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